먼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변호사님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함께 들으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총평으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정부 발표는 결국 20분이라는 거고, 다만 이제 정부 발표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미동의자 26명. 물론 이제 그 미동의자 26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 동의를 받아서 또 전수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의 그 투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놓고 근데 또 이게 과연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네. 결국을 투기를 하신 분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매우 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그 해당 개인 정보만 동일하면 개인의 부동산 정보가 쩌르륵 나와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26분 빼고 거의 99.8%는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예. 그에 따라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전수조사 결과는 일단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셀프 조사 아니냐? 지금 뭐 그 국토부나 청와대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결국 그게 전부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당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직원이라든가 LH 직원,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 청와대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본인에 대한 조사였지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조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게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의 임의조사, 실태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족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혐의가 드러나면 강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이제 LH 공사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거고, 그건 예. 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고, 가족들에 대해서 과연 전수조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네. 아마 반발이 네. 심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은 아마 혐의 있는 분에 한해서 강제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 1차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 투기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이렇게 밝혀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그러면 정부를 믿고 앞으로의 추가 조사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희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이제 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또 궁금해한 거는 차명 거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차명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금 거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도 아닌 분들이 공동 소유 투자를 해요. 예. 그리고 그 토지를 쪼갭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좀 이상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적을 하면 차명 거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 두 번째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차명 거래라는 게 결국 이런 공직자 투기를 은닉하는 아니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차명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면 돼요.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현행 부동산 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실명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본인 실명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좀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법률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본인 실명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차명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돌려받을 수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투기 구조를 이렇게 허용해 놓고 차명 거래를 수사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원천적으로 차명 거래를 못 하도록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해서 차명 거래 시 그 차명 토지를 반환받을 수 못하게끔 그렇게 개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허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차명 거래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은 네. 그 땅을 다시 네. 되찾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허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 거래라든지 자금 흐름, 뭐 또 지분 쪼개기,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직접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강제 수사 단계예요. 전수 조사 단계는 이제 1단계는 고비를 넘었고요. 예. 전수 조사 결과는 99.8%까지 이루어졌으니까 1단계는 넘었고 지금부터 이제 강제 수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수 조사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제 이 조사 단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입니다. 전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래 정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지금 미동의자 26명이 현재 빠져나간 상태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인 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된 내용은 뭐냐면 예. 개인 정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 26분조차도 결국은 설득해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까지 모두 조사를 하면 전수조사는 100% 완벽하게 끝납니다. 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시흥 신도시 내 광명 시흥 신도시 내 토지를 구입한 이분들이 사실상 이제 범죄 혐의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분들의 명단이 넘어가면 그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정부 조사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현직 직원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지금 퇴직자들 문제예요. LH공사 전직 직원, 퇴직자들하고 현직 직원들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14분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전달받기로는 12분이 현직이고 2분이 퇴직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전직 직원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전직 직원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뭐 그동안의 일련의 그 과정도 그렇고 국민들의 공분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LH 자체를 그 존폐 위기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LH를 과연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지난 8년간 매번 1위에 뽑힌 비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지금 공공기관이 그 도시 토지의 50%를 보유하면서 예. 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렇게 LH공사가 너무 비대해져서 부패가 싹트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너무 이렇게 비대해진 LH공사 개혁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LH 공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지만은 LH가 갖고 있는 공공 개발이라는 기능을 생각해 볼 때는 글쎄요, 해체 수준의 이런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조금 재고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니 개혁은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분산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LH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변창흠 장관이 전직 이곳 사장 아닙니까? 변창흠 장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민들께서는 LH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장관이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하나의 의견이고 최근에 또 변창흠 장관이 이 사건 터진 이후로 계속 국민들 감정선을 건드리는 발언들이 있고요. 그게 네. 이제 하나의 고민이고 또 하나는 변창흠 장관이 시장의 그 민간 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 이제 크게 보면 LH 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시킬 거냐, 네. 아니면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킬 거냐, 그에 대한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결정한 문제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사안이 워낙에 이제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최대한 공직자는 최대한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 부동산 취득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시흥시하고 광명시에서도 공무원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넓혀서 경기도 공무원까지 좀 확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치인들 얘기는 없었나요? 신고받은 내용 중에? 정치인들 제보 중에 한 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 사안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확대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